자, 이번 달도 일주일만 남았습니다. 일주일만 남았는데 파생하시는 분들은 그 이달 말주에 넷째 주 일주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럼 뭐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냥 막연하게 막 만기까지 그날 집중해서 매매를 하면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2, 3일도 봐야 되고 일주일 정도 그 뒤에 어느 정도의 그냥 막연한 자기 주장이 아니라 그 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런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지 소박, 중박, 대박 그렇게 구분을 해갖고 뭐 초대박은 뭐 본인들의 저를 포함해서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매매를 할 때고,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진다.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요즘 뭐 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전 같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인데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주택 판매 건수가 감소했다 늘어났다, 뭐 중간 가격이 뭐 어떻게 됐다, 예상치가 어떻다, PMI 뭐 시장 전망이 어떻다, 이런 거 하나 갖고도 급등락을 시켰어요. 근데 요즘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9월이나 12월의 기대감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하면 두 번이다. 9월에 할 수도 있고 12월에 할 수도 있다. 다른 것 때문에 시장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은 이제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 날씨가 뭐 35도까지 갑자기 올라갔어요. 뭐 덥기는 더웠지만 야간에도 정말 한여름처럼 더워가지고 잠을 설칠 정도로 폭염이 계속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영원히 더울 수가 없다. 가끔 가다가 소나기도 오고, 그 다음에 오늘같이면은 뭐 비도 촉촉하게 와갖고 대지가 좀 먼지도 좀 많이 없어지고 알맞게 오는 것 같아요. 폭우도 아니고, 그리고 좀 서늘해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파생은 온갖 삼라만상에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막연히 하기보다는 그 생각하고 어떤 매수를 하든지, 매수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불알 매수, 팔 때도 분할 매도. 이 주식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파생이 더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왜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안 지키면은 모르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정말 주식보다 파생해서 더 중요해요. 아무 때나 사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은 어쨌든 간에 지금 메이저들이 다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뭐 투신이나 뭐 보험 뭐 하여튼 뭐 은행권 이런 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요. 어쩐지 자금력도 되고 하니까는 뭐 현물이나 여러 가지 파생 상품에서 해지도 하고 다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개인들은 그냥 패를 까버린다. 개인들은 그냥 뭐 결집이 안 되니까 그냥 패를 까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을 때 어쩌다 먹으면은 그게 뭐 어떤 일부 그 말도 안 되는 리딩하는 사람들이 개인들이 매매를 엄청 잘했다. 일부러 주는 거예요. 일부러 가끔 가다가 맨날 다 뺏어 먹으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갖고 좀 개인들이 야가져야 된다. 야가져야 되고, 근데 그런 영향력이 자금력은 되는데 영향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크게 손실을 많이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상 보면은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한 번 정도 좀 조정을 또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다우지수는 사실 전고점 돌파 후에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지고 지금 약간 회복세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나 S&P는 뭐 S&P 같은 거 31번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그 질주를 하다가 좀 빠지는 거고, 그래서 나스닥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어제도 그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끝났죠. 강보합. 뭐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 15.57이면 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색깔만 빨간색으로 물들었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32.23, 그다음에 S&P는 8.5 빠져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어요. 혼조세일 경우에 우리 시장에는 그 프리미엄이 현재 비싸기 때문에 그 전에 예를 보면 양프리를 죽이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양프리를 동시에 팍 죽이고 그다음부터 월요일은 또 위클 만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콜이 터지느냐 푸시
터지느냐. 그리고 야간에 우리 시장을 보면은 그 푸 쪽이 한 20% 정도 약간 더 올라갔다가 뺐다가 해서 종가에 한 20% 약간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예, 월요일 날은 푸시 약간 좀 우세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가면 그냥 터지는 거죠. 어제도 위클리 같은 경우는 그 등가격에서 한 2호가 3호가 이런 거는 500%가 넘게 터졌던 게 그대로 그냥 지금 더 바닥까지 다 갔고, 예, 야간에도 뭐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국인이나 그 특히 이제 뭐 미장이 휴장하면 우리가 야간이 열리냐 안 열리냐, 그건 또 유렉스를 갖다가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년 상반기에 그 자체 야간 파생 시장이 개장이 된다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계속 어떻게 보면 남의 눈치 보고. 옛날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A 시장, B 시장이 있었어요. A 시장은 국내 내국인들만 하고, 그다음에 왜 외국인들한테 다 먹히는 걸 아니까 그 또 외국인은 외국인만 하게끔. 근데 지금은 합쳐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뒤로는 뭐 별로 중국 그쪽에 신경을 안 써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합쳐졌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과도기를 중국에서는 내국인들끼리 사고 팔 수 있게끔, 외국인 바로 들어오면 그냥 뭐 외국인한테 우리가 당하듯이 다 당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S&P도 그렇고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뭐 솔직히 빠진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대단하거나 그러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우지수는 어느 정도 올랐다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기술주들이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시총 1인데 그게 이제 시총 1위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또 많이 되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갑자기 부상한 거는 물론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 아니죠. 몇십 년 동안에 그 누가 알지도 못하는 식당 옆에 조그만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시작한 게 엔비디아인데, 이렇게 정말 최대 규모의 이렇게 시가총액을 만들어 갖고 1위가 될 줄 아무도 상상을 못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AI나 그런 쪽에 붐을 타고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올라가느냐, 뭐 액면 분할을 한 이후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조정을 거치느냐. 그래서 뭐 1위 했다고 해서 고정 1위가 아니라 그게 이탈하는 순간에 또 엔비디아는 또 하락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고점에 한 번씩은 이렇게 흔들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양음으로 가느냐, 그 양음양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양음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도찌가 나왔을 경우에는. 근데 약간 더 횡보하다가 돌파 시도를 한번 노렸다가 꺾이고 지금 그래도 반락했던 이 라인을 이탈하냐 안 하냐, 올라가더라도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올라가더라도 반등이 나왔다가 그대로 돌파를 하면 당연히 강한 거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갖다 하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게 끊을 수가 없어서 잠깐 누가 그 벨을 눌러가지고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안 돼요. 좀 이따가. 중요한 순간에 뭐 소독을 한다는데 사무실 갑자기 끊으면은 이걸 다시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6월달까지 상반기가 끝났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가 시작되고 4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좀 주석을 좀 많이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 기대감 때문에 지나치게 올라간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엔비디아가 그 견인차 역할을 상당히 했죠. 엔비디아가 뭐 끝없이 올라가는, 끝없이. 그 대신 어제 빠질 때는 또 시원하게 한번 뺐어요. 시원하게 빼고, 마찬가지로
뭐 음봉 도치가 나오긴 했는데 이 무서운 게 이게 엔비디아는 빠졌다가도 그냥 막 말아 올려요. 그냥 쭉 그게 특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루에도 변동폭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제가 엔비디아를 만약에 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아래로다가 이렇게까지 빠졌다가 뭐 이렇게 올렸다가 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뺐다가 진짜 이런 거는 딱 나눠가지고 몇 번 매도를 걸어놓고 해도 매수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게 걸어놔도 이게 체결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엔비디아를 워낙 많이 지금 몰려 있어가지고 그럼 뭐 엔비디아 하시는 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거침없이 올라갔다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빠지고 약간의 그 눌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재상승을 시도를 똑같아요. 엔비디아하고 나스닥이고 다 똑같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할 만큼 빠질 때도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다시 떨어져 가지고 이 지지대에서 반등 자리가 나왔던 데를 이탈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크게 빠질 수가 있어요. 추세가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밑으로다가 쭉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반등이 당연히 나오겠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정도까지 지금 한 번에 빠지느냐 아니면은 반등이 나왔다가 이탈을 할 때가 좀 크다. 그 부분이 지금 다 비슷해요. 지금 나스닥하고 S&P가 비슷해요. 다우지수는 약간 좀 차이가 있고,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아마존이니 뭐 아무리 우리나라보다 시청이 많아도 제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저거는 워낙 핫해가지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물에 저거 물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끝물에 뭐 액면 분할해서 싸니까 야 지금 들어가자, 이게 얼마까지 간다, 지금 뭐 2배 간다, 지금도 30%더 간다, 뭐 막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다 이제 끝물에 물리면 이제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업종도 지난번부터도 이거 다시 한번 복귀해드리면 제가 2,500이 되기 전부터 뭐 얼마 간다 그거 의미가 없다. 2,500 일단 돌파하고 그 다음에 2,600 얘기하고 그 다음에 2,700 얘기하고 그 다음에 2,800 얘기해라. 그 다음에 뭐 3,000 간에 3,200 가는 얘기가 나와야지. 이 밑에서 그거 언제 갈지 모르는 거 누가 말 못하냐.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S&P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 얼마까지 빠진다고 그 비관론들이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뭐 5,600 간다, 6,000 간다. 그게 뭐 전문가적 분석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조금 유리할 때는 그냥 뭐 한없이 간다고 하고, 조금 부진할 때는 끝없이 떨어진다고 하고, 그게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도 우리는 항상 뭐 5포인트 단위로 얘기를 해라. 그리고 갑자기 7포인트, 10포인트는 움직이니까 그 정도 선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2,800 올해 그 상반기에 이걸 돌파를 했어요. 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밀리더라도 일단은 한 2,765 정도는 지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 시도를 노리는데 여기서 횡보를 오래 하느냐. 근데 이게 안 빠지고 이게 횡보를 오래 할수록 치고 올라갈 확률은 더 높아져요. 반대로 횡보를 하는데 고점을 점점 낮추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내려오든지 해서 강력하게 올라가는 척해다 다시 꺾여가지고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 이 갭던 자리가 이탈된다. 그러면은 이게 추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연말 안에도 나올 수가 있다. 왜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렇게 강한데 그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그러면 하락을 좀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항상 이게 미래 예측보다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지금 얼마 간다, 지금 얼마 떨어진다, 이거는 진짜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말만 전문가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무지하게 많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선물 옵션이 이제 만기가 지금 다음 주까지 3주가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거의 진짜 10번 정도가 터졌어요. 1년에 제가 옛날 영상에도 보시면 알지만 보통 제가 분석할 때는 1년에 10번이 조금 안 되든가 10번이 넘게 초대박까지 포함해서 터졌거든요. 1000% 이상이. 준대박은 뭐 한 700%에서 1000% 사이는 또 더 많이 터졌고, 그리고 이제 중박 400% 이상은 에서 700%까지는
뭐 한 2, 30번 터지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소박은 얘기할 것도 없죠. 근데 이게 막연한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분한 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뭐 한 25년 이상을 초대박 이런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너무 오래된 게 막 다 날라가 가지고 그분이 좀 왜 날라갔는지 그 다음 그 제가 저만 보고 있는 카페에다 다 저장을 해놨는데 그게 오래된 건 날라가 가지고 좀 나중에 그거 시리즈로 해서 제가 올릴 거예요. 어느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터지느냐. 예, 그런 부분은 예, 대박 영상에 시리즈를 한 몇 번 나눠서 제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사실은 뭐 이렇게 시장은 강세였지만은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워낙 흔들어대기 때문에 그 매매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우리 멤버십에 참여하신 분들, 예, 참여 안 하신 분은 할 수 없고 참여하신 분은 한 90% 정도가 90% 정도가 예,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 오신 분, 뭐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때 오신 분 일부 빼고는 그 전에 매매를 하셨겠죠. 그래서 매매를 지금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위클리는 뭐 개인톡으로 많이 연락이 와요. 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위클리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5월달에 사실은 뭐 정말 대박 초대박 최고 바닥 거의 바닥권을 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그전에는 이게 한 번씩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너무 무리하게 하셔가지고 돈을 크게 손실 보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전체가 보는 영상엔 제가 안 올려요. 그리고 멤버십도 제가 약속을 하고 정말 비중 너무 무리하게 안 하겠다. 너무 비싼 가격에 한 번에 안 사겠다. 그랬을 때 예, 저점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죽어서 사야 된다. 등 가격에서 1호가다, 2호가다, 3호가다. 예, 그래서 그 정도 조언을 제가 해드렸고 예, 5월달에도 성적을 많이 냈죠. 예, 최고 우리 6,700%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가려서 해야지 막 이게 막 아무나 본다고 뭐 살렘 사고 말렘 마라 이런 식으로 콜이다 푸시다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되는 걸 저는 제일 중요시해요.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때 정말 다 잘하고 다 잘하다 한두 명이 정말 실수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위클리 하시는 분, 워런트 하시는 분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뭐 옵션도 아시겠지만은 저희들 같이 하면은 오히려 안전해요. 다 편하다고 해요. 막 20년, 25년, 30년 되신 분은 못 거치는데 오히려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너무 잘해요. 지난주 한 일주일 전후에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멤버십. 그분들 뭐 거의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옛날 가시면 안 질른다는 거지. 뭐 전체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냥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이 이론적으로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좀 그렇게 경력이 없거나 그런 분들하고 만나 얘기하든가 그러면은 진짜 한수 깔고 봐요. 밑으로 저 아래로 본다고. 자기도 별 볼 일 없으면서 아무리 크게 벌었다 해도 크게 나가고 반복되는 사람은 그거 절대 저는 잘한다고 안 봐요. 그 사람 다시 배워야 된다. 근데 그걸 못 버려요. 못 버려. 이런 얘기해도 싫어하죠. 그래도 해요 저는. 싫어하든 말든 나중에 알게 되니까 아직도 멀었다 이거죠. 옛날에 화려했던 거 그다음에 옛날에 내가 얼마 손실 봤던 거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얼마 손실 봤던 거 정말 그거 접어두고 새로 하는데 맨날 새로 하면 안 되고 진짜 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나 이거 잘못됐다 그것만 고쳐가면서 하면 돼요. 그걸 고치지 않을 때는 좀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선물하고 콜옵션 풋옵션 간단하게 다음 주 시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서로 이제 견제하고 이러지만 실제로 전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이거는 뭐 좀 나온 얘기예요. 뭐 저만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구체화되거나 아니면 뭐 강력하게 되진 않는데 그 미 정보 기관에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금 그 미국 본토 테러 위험을 갖다가 지금 감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인 정보고 그다음에 수개월 이내에 이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또 공교롭게 제가 9, 10월 뭐 좀 큰 게 온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하고 또 겹치는 게 아닐까.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콜로 갈래다 풋으로 가는 거고 또 풋으로 갈래다 또 콜로 가고 이게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전에 이제 쌍둥이 빌딩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얘네들도 테러를 하는데 늘 하던 걸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간단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걸 준비하는 게 이게 이제 미 정보 기관에서 이걸 입수한 거예요. CIA나 뭐 FBI나 연방수사국이나 뭐 걔네들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뭐 그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은 어떤 정치인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비자금이라든 이런 거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한 사람들이 미국 CIA, FBI, 우리나라 거를 따로따로. 근데 그게 거의 일치가 됐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준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하마스나 뭐 헤즈볼라도 뭐 꾸준하게 저기 전면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지금 그 MDL을 계속 침범하고 있잖아요. 뭐 자기네 그 저기 지뢰가 터져서 죽던 말던 뭐 정은이가 그 신경 쓰겠냐고요. 계속 지금 무리한 도발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잠수함에서도 지금 핵탄두를 갖다가 실험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나온 얘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약간 빠르게 정보를 입수할 때가 있긴 하지만 이거 전부 나온 얘기예요. 나온 얘기인데 너무 이제 상승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또 푸틴이 또 북한까지 방문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손잡고 우리나라는 뭐 무기 지원하면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위협을 하는, 푸틴의 그 이중성, 또 한국도 한창 띄우기도 했다가 감을 못 잡아요. 푸틴이 맨 처음에 정말 그 러시아 대통령 됐을 때 상당히 괜찮았어요. 젊을 때는. 근데 지금은 뭐 나이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자꾸 모험수를 띄우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네끼리 말하면 상관이 없는데 국제 뭐 경제에도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국가 안보나 이런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나 항상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있다. 퍼펙트 스럼이 언제 올지 모른다. 세계적인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는 코로나 때. 그래서 그때 15,000%, 25,000% 막 터진 거예요. 아직까지 초대박이 안 나왔다. 7,000%, 10,000%까지 나왔었는데 저점에서 올해 그 이상도 하반기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항상 신경을 쓰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뭐 일봉으로 일단 살펴보면 선물도 정말 거침없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부분 이렇게 하락할 때 우리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 갭은 이 정도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잘 된 거예요. 왜냐? 그동안 못 올라갔잖아요. 그동안 정고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체면이 쓰지. 그래도 경제 뭐 12, 11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잘 된 거예요. 이거는 시원하게 간 만큼 일단은 눌리고 있다. 눌리고 있어서 그 차월물이라고 그런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은 이제 380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 전에 한 300 여기 70 뭐 65 여기서부터 다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한 380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385가 아니라 이 고점이 387.9이기 때문에 한 388 정도? 388 정도? 언제든지 여기는 뭐 하루 이틀에 올라갈 수 있다. 그 대신에 하락을 해도 이제는 380 기준 해가지고 많이 하면은 374. 이거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갭든 자리에요. 갭든 자리가 메꿔지면은 일단은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갭든 자리가 완전히 메꿔지거나 이탈을 하면 물론 반등 시도가 또 나오는데 똑같아요. 미장이랑. 어쨌든 우리도 정고점을 뚫었을 때 지난번에도 이거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말씀드렸어요. 정고점을 뚫었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약간 횡보하다가 그냥 빼버린 거고, 여기서도 정고점을 돌파하고 이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서 거의 뭐 20포인트 넘게 빠졌으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빠지기보다는 약간 횡보나 아니면 돌파 시도가 나오던가
돌파하고 윗골이 달리고 음봉이 나오면서 380이 할 때가 언제든지 만약에 만기 주에 변동성 있을 때 걸리면은 그거는 이제 풋옵션이 터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저게 여러 번 봐야 되겠구나. 이거 한 번 보면 안 돼요. 여러 번 보세요. 여러 번 보시고 파생하시는 분은 사실 밤새 파생 얘기만 해도 재밌어요. 그 전에 여기 뭐 지금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스터디 많이 했었는데 그 멀리서 많이 오시니까 오히려 더 많은 얘기도 해드리고 싶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봤다고 하고 너무 좋아하고 실제로 실전에 적용이 되니까. 근데 그걸 하고 나면은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하고 멤버십만 다음 달에 지금 할 예정이에요. 멤버십 중에서 원하시는 분 한 명이든 세 명이든 5명이든. 그래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야간에는 여기서 한 2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등 가격을 저희하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월요일날은 시가에서 보면은 한 381이나 381에서 380.8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거기가 만약에 그쪽으로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다 그 자리 깨지면은 그거는 좀 하락폭이 좀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종가 부근도 아니에요. 종가 부근도 아니고 이 밑에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멤버십 계속 기준이 384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빠졌죠. 이거 빠질래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개파락. 진짜 개파락 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견조할 때는 잘 안 빠진다. 아무리 뭐 악재가 나와도 쳐다도 안 본다. 그냥 올라가. 근데 이게 이제 밤새 미장이나 무슨 일이 있어서 갭상승이나 개파락 할 때 이런 견조함이 깨진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또 한 번 깰 수가 있죠. 원래 갭하락, 갭상승은 크게 나올 때는 2번, 3번까지 나와요. 많이 나오면 4번도 나올 때가 있는데 그 힘이 약해지고 있고, 보통 3번 나올 때가 가장 강력해요. 2번 정도가 변동성이 있을 때 나와도 500%, 700% 이상 준대박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데 얼마 소박이 나오고 어떤 때 중박이 나오고 어떤 때 대박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게끔 베팅을 하면 그 전에 잘못됐던 부분이 다 해소가 된다. 그런데 이 파생이 어떤 이론 가지고 되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죠. 그걸로 뭐 교육비 엄청 받아먹잖아요. 엄청 비싸게, 말도 안 되게. 근데 거기 다 속았잖아요. 속고 막 돈도 수억씩 다 날리고. 그때 오죠. 그때 와서는 제가 하루 가르쳐주는 거, 하루 스터디 가르친다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저는 공부라고도 안 하고 스터디라고 해요. 같이 공부해. 저도 배우니까. 스터디 딱 하루 하는데 몇 개월 한 데보다 더 효과가 나고, 비용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비용이 뭐 받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서운함을 많이 표시했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도 본 사람들도 많고 자기들 입으로 일당을 매일 번다. 일당만 벌어. 일당만. 소박, 중박, 대박, 준대박. 지금 계속 멤버십 분들은 잘 하시는 분 뭐 6,700%까지 그 하루아침에 나오겠습니까? 꾸준히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거 왜냐면 문의가 많아요. 지금 멤버십 오프라인 교육 좀, 오프라인 멤버십 말고 오프라인 교육 좀 받을 수 없냐.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댓글 달고, 옛날엔 댓글 달고 카톡 하면은 제가 날짜를 다 잡아드렸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이 어느 정도 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만 한 달에 한 번이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때 하고, 멤버십도 제가 이제 자꾸 해라는 얘기 제가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야간에 2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저항선이 이제는 383이나 384가 지금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 내내 그래요.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다음 주 만기 첫째 주까지 강력하게 올라가서 여기가 지지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올려있죠. 385단이 그 다음에는 이 고점까지도 올릴 수가 있다. 그런데 384 반등이 나왔는데 근처도 못 가고, 지금 야장이 여기이기 때문에 반등이 만약에 그 호재가 생긴다 하더라도 갑자기 여기를 뚫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이럴 때는 저항선보다 지지선이 중요하다. 이것도 이 지지선과 저항선은 이것도 어저께 리딩할 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대로 여기 뚫었다가 여기서 공방하다가 요 하나까지 왔다가 또 요 자리가. 그래서 지지와 저항선이 중요하다.
어떤 특별한 이런 거 하나의 이론 가지고 AI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거 갑자기 개파락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다음부터는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론 하나 가지고 안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갭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떤 가격 이론이나 무슨 어떤 이론 뭐 주식에서 써먹는 그런 이론 가지고 뭐 피보나치 수열로다가 설명을 할 겁니까? 뭘로 설명을 할 건데요? 안 된단 말이에요. 수급도 마찬가지죠. 수급 하나만 가서는 안 된다. 이제 상반기 특집이라 그럽니다. 얘기를 하나라도 제가 더 해드린 거예요. 하반기로 지금 넘어가기 때문에 달수로는 6월이지만 지금 7월부터 아직 중요한 게 남았기 때문에 그 1월에서 6월까지 지난 다음에 보시거나 늦게 오신 분들은 제 영상 다 보시면 알잖아요. 크게 터진 다음에 크게 터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터져갖고 그것도 뭐 저도 그 정도까지는 모르고 이게 안 터진다면 한 중박 정도다 그러면 중박에서 끝나버리고 그 외에는 다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못 잡아갖고 영상을 나중에 보고 똑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진작 올걸 진작 들어올걸. 근데 지금 남은 6개월이 또 반복될 수가 있어요. 똑같이. 7월 8월은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달이 터지면 뭐 연달아 그거는 이제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 올해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유동성 자금이 외국인들이나 걔네들은 계속 그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래도 뭐 이렇게 돈이 풀려도 금리 인하 하겠지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 난리인데 이 정도로 사실 정고점 31번 돌파해서 올라가는데 솔직히 제 생각에서는 그 많은 돈 갖고 끌어올리는데 금리 인하를 그쪽 우리 말고 그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야지 사실은. 상당히 좀 우리 약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힘으로는 어떻게 못하는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할 때 하락시키고 하락할 때 상승시키고 그냥 맘대로 하니까 한 7, 80%는 걔들이 맘대로 주도를 해요. 나머지는 이제 뭐 견제를 좀 강력하게 하면은 약간 이제 제지를 받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뭐 비차익 차익이라든가 무슨 어디서 얼마가 들어왔다든가 그런 건 의미를 너무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메이저 얘기하는 사람들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은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 메이저 무슨 50억 100억은 무슨 메이저냐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장이 하루에 25조 갖고 선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하고 제 주위만 해도 뭐 50억 정도 움직이는 사람 많은데 그걸 메이저라고 요새 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절대 아니다. 파생시장에 뭐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할 때 외국인이 막 100억 200억을 사는데 그쪽으로 100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뭐 반대로 미리 예상해서 100억이 들어왔다 50억 그건 무조건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상반기가 끝나고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한마디라도 더 물론 이제 라이브가 임박해 있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컴퓨터를 주문을 했고 컴퓨터가 좀 송출하려면 좀 괜찮은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말일까지는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0일까지 그게 배송이 좀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아니면 지난번처럼 멤버십 그 핸드폰으로 잠깐 했었잖아요. 한 16분인가? 근데 그냥 했던 것보다 그래도 훨씬 낫다. 예. 바로바로 목소리가 들리니까 몇 초 지연될 거야 아마. 그래도 오히려 그게 더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3분이 들어오든 5분이 들어오든 테스트를 한번 할 거예요. 또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하면 384를 넘어갔을 때는 이게 시장이 무지하게 강해지는데 이게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383, 84를 강하게 뚫지 못하면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차월일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워낙 낮은 가격에서 거의 뭐 외가격은 1000% 그다음에 약간 등 가격이 가까운 데는 700% 800% 정도가 올라간 상태예요. 이 바닥에서. 콜옵션이 조금 비싸다. 풋보다는 살짝 비싼데 그거는 이제 시장 흔드는 거에 따라서 뭐 하루아침에 이거는
어떤 게 비싼지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67까지 갔던 게 지금 저점이 0.6까지 그냥 뭐 반토막 이상 이렇게 내기 때문에 또 월요일날 이거 일단은 콜 쪽은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빠져서 이제 거기서 또 자리를 만드느냐. 근데 이렇게 고점 만들고 이렇게 개파락하고 개파락 두 번 하고 그러면 이거 바로 크게 올라가기는 어떤 호재가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 그리고 만약에 매매를 콜 쪽으로 하시려면은 397.5나 395. 아, 근데 이제 이거 개파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92.5가 한 1점대로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매매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간 반등을 주기 때문에 362.5 정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멤버십은 좀 달라요. 저희는 왜냐하면은 그 좀 등 가격에서 좀 가격이 되는 걸 할 때가 있고 또 예를 들어 소방에서도 뭐 한 200~300%가 나올 수 있고 이러면은 그 가격을 생각해서 이게 빠지더라도 크게 휴지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이 좀 낮은 걸로 해서 약간 더 수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공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는 너무 싼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62.5 하면은 이제 0.8대 이상에서 월요일날 시작해 갖고 그 이 가격이 지금 0.7대이기 때문에 한 0.9대가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0.92, 95 정도. 거길 돌파했을 때는 이제 뭐 한 1.02, 1.05.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갭이 떴기 때문에 이 갭자리 시작해가지고 저점 이 자리만 안 깨지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올라갔다 많이 뺐었죠. 많이 뺐었는데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었다. 이게 의도적인 걸 수도 있어요. 계속 개인들 야간까지 콜로다가 계속 막판까지도 몰아버리고 자기네들 얼마든지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그런 의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수급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행간에 이게 어느 정도 이론이면 이론만 맹신을 하는 사람이 사실 리딩하는 사람이 돈 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깨졌어요. 근데 자기들이 똑같은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왜? 돈 벌기 쉬우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 너 말이야, 너 알잖아, 너. 피해 계속 주는데도 악착같이 그거 고집하고 우기는 그래도 많이 좀 변화가 있기는 한데 저는 누가 보지 않아요. 연락이 와요, 연락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누구 뭐 특별한 사람다 뭐라 하고 싶지도 않고 손실 본 것도 뭐 본인 책임도 절반 이상은 있으니까. 자, 그래서 풋옵션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을 하는데 월요일날 위클 만기라서 만약에 풋옵션에서 이게 터진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거는 이 저점에서 쉽게 얘기해서 100% 이상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위클에서 뭐 1000%도 2000%도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수급이 만약에 반대로다가 약간 더 풋이 우세하니까 그걸로 몰렸다. 그리고 개인이나 약자들이 선물 매도나 풋으로 몰렸다. 그럼 반대로 콜에서 급등하는 거예요. 콜에서. 100%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가고 저럴 때는 저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지. 그런 변수가 없으면 정말 쉽죠. 개인들이 거기서 다 당하는 거고. 페인팅에 당하는 거야. 페인팅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자리에서 양봉이 딱 나오니까 야 양봉이다 딱 들어가면 그냥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니까는 야 이거 안 팔았어야 되는데 또 들어가면 또 빼버리고. 그 반복이에요. 계속 당해요. 그래서 한 번 예를 들어서 당할 때 이럴 때도 입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당했다라고 치면 더 이상 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매매를. 근데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죽을 때까지 들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막판에 다 던지면 그때 가서 이제 급등하잖아요. 근데 그게 공통적으로 그래. 개인들이 좀 꽤나 오래 하셨던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안 될 때는 내 걸 보고 치는 것 같다. 내가 한 1000만원 들어갔는데 내 거를 다 죽이고 가는 것 같다. 실제로 그거를 써먹는 뭐 거의 준 전문가들이 많아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뭐 1000만원 남이 거 1000만원 그걸 치고 들어가요.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한 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항상 똑같은 가격에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위클리 같은 경우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위험하다고 하는 게 이 저점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야 될 때 그냥 500%가 넘게 빵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뭐예요? 거의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그럼 좋게 얘기하면 얘가 예를 들어 갖고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요. 0.15 이상에서 만약에
그 안 밀리고서 치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가 대박이 터지는 거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밀린다 일단 청산해요. 다시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 얘가 올라가다가 이거를 여기서 장대 양봉이 강하게 나와줘야 돼요. 이 지점에서 0.2 후반에서 0.3 중반까지 이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은 이건 대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더라도 뭐 윗꼬리 달고 이렇게 윗꼬리 달고 확 뺐다가 올렸다 흔들었다가 깔끔하게 가는 경우가 어쩌다가 한 번 있어요. 그럴 때는 보면 최소한 1000%, 7000%, 1000% 이상이 터질 때가 그렇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렇게 흔들기 때문에 웬만큼 이게 500% 가면 200%, 300% 선에서 수익 나면 빠지라고 하는 거예요. 빠지라고. 어떤 때는 아예 보지 마라. 보지 말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 바닥 근처 정도에서 0. 최소한 1대 이게 0.3, 0.4, 0.5 이런 거에서 매매하면은 잘못하면 한 방에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서비스 또 상반기 마감 특집이니까는 위클리에 대해서 제가 언급 안 하려다가 일단은 또 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 말래도 해요. 오히려 하되 무리하지 말라고 저처럼 계속 잔소리하고 귀찮게 하고 그래야지 이제 많이 바뀌시더라고. 많이. 근데 다 안 바뀐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요새는 댓글 그 고정란에, 영상 고정란에 제 카톡 아이디하고 이메일을 올려놔서, 근데 왜 자꾸 스팸만 보내는 거야? 막 뭐 이상한 것들 뭐 하면은 뭐 얼마를 준다 뭐 다 거짓말. 이메일이 또 그런 게 많이 오네. 그래서 좀 꼭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죠. 구독을 안 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크게 반대로 가는 경우가 없다. 제가 뭐 모든 걸 마친다 저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멤버십 하시는 분들이나 오래되신 분들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왜 반대로 가면은 그만큼 손해보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가 최소화시켜 무책임하게 내일은 콜이다, 모레는 푸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콜이었다 푸시고 푸시였다 콜이고.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좀 리딩하거나 이런 분들도 좀 그런 걸 바꿔서 본인들도 공부 좀 하고 실전하고 거리 떨어진 부분을 갖다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 개인들이 피해자들이 줄어들고 수익 나시는 분이 큰 수익이 아니라 조금 더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크게 손실을 봤다가도 옛날 거 잊어버리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수익이라고 발전이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저의 파생인으로서의 꿈입니다. 희망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은 댓글을 꼭 다시고, 그래야 제가 누군지 압니다. 카톡하고 대부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댓글 꼭 다시고 카톡 주시면 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히 잘 쉬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